자, 이번 내용은 3장의 마지막 내용이 이제 11절 쌍곡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쌍곡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접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이제 처음 배웠잖아요. 자,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새로운 함수로 이 쌍곡 함수, 그리고 이제 이거의 역함수,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배우는 이제 새로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어,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자세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 좀 내용이 쌍곡 함수도 삼각 함수처럼 6개예요. 그리고 그거의 역함수도 또 6개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들 자세히 다루려면 너무 또 길어지고, 요 쌍곡 함수는 우리 수업에서 뭐 그냥 간단하게 쓰이더라도 자세한 게 이 이론이 쓰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동영상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 좀 얘기하면서 바로바로 넘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노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설명 안 한 부분도 한 번은 쭉 읽어서 좀 비교해 보기 바래요. 자, 일단은 요 쌍곡 함수는 쌍곡 삼각 함수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 함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뤘는데, 요 삼각 함수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이제 정의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 그 이제 평면은 이제 유클리드 평면에 해당하는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유클리드 평면 말고 쌍곡 평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곡 기하학이 이제 성립되는 그러한 쌍곡 그 평면이 있는데, 그 쌍곡 평면에서는 쓰이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요 하이퍼발릭 펑션이라고 하는 요 쌍곡 함수, 삼각 함수와 유사하지만 모양이 그 공식 모양이 같은 것도 있지만 부호가 바뀌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별해 가면서 좀 알아야 되고요. 가장 기본은 역시 정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의는 정확하게 알고, 그 정의를 가지고 뭐 공식 유도하는 거는 특별히 뭐 어려운 거는 별로 없습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되니까 그것들 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요 쌍곡 함수 기호로 어떻게 쓰냐 하면, 자, 삼각 함수하고 똑같이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이제 얘네들 이제 쌍곡 함수는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h까지, 그래서 사인 h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함수로서 x, 뭐 이제 얘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 읽을 때는 하이퍼발릭 사인, 하이퍼발릭 코사인, 하이퍼발릭 탄젠트, 또는 쌍곡 사인, 쌍곡 코사인, 쌍곡 탄젠트. 자,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인 H 이렇게 읽으면 이건 조금 이제 좀,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인 H 이렇게 부르지는 말고, 얘는 이 자체가 하나의 함수예요. 그래서 쌍곡 사인 함수. 그래서 문헌상으로는 얘를 읽을 때 sinch라고 읽는다라고 이제 제가 책에서 본 적은 있지만 저도 한 번도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요 하이퍼발리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시라고 읽는다라고 써 있지만 역시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이퍼발리 사인, 하이퍼발리 코사인, 하이퍼발리 탄젠트. 그러면 이제 얘와 이제 그로부터 하이퍼발리 코탄젠트, 하이퍼발릭 시컨트, 하이퍼발릭 코시컨트, 이렇게 6개의 쌍곡 함수가 정의가 되는데, 일단 이제 가장 기본 요 두 가지 하이퍼발릭 사인, 자 정의, 자 2분의 2의 x승 하이퍼발릭 사인이 여기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고요. 하이퍼발릭 코사인은 2분의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의는 기억해야죠. 그럼 이제 나머지 요 4개의 쌍곡 함수는, 자 하이퍼발릭 탄젠트, 탄젠트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탄젠트
코사인분의 사인. 예, 똑같이 하이퍼발릭 코사인분의 하이퍼발릭 사인. 자, 이렇게 예, 정의를 합니다. 나머지 세 개의 이 쌍곡 함수도 마찬가지. 예, 똑같이 삼각 함수처럼 정의하니까 예, 여러분들이 거기에 준해서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은 요 두 가지고요. 예, 요거 두 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 자, 요거는 이제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뒤에 필요한 공식 증명할 때 다 이게 필요한 거니까 자, 요 정의 잘 알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제가 그래프 이제 세 개, 여기 핑크 세 개로 있는 게 하이퍼발릭 사인, 자, 가운데 하이퍼발릭 코사인, 자, 이렇게 핑크 세 개예요. 자, 지금 보면 하이퍼발릭 사인은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근데 하이퍼발릭 코사인은 예, 아래로 블록 형태예요. 그래서 이 하이퍼발릭 사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 실수 정의해서 이제 정의하는 게 바로 되는데 하이퍼발릭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얘가 1대1 함수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 가지고 이제 부분적으로 실수 전체가 아니라 구간을 나눠서 이제 역함수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얘가 하이퍼발릭 탄젠트. 요 하이퍼발릭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하고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아크, 탄젠트, 그쵸? 아크 탄젠트 함수하고 대신에 치역은 달라요. 그래프 모양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활성함수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이제 그래프 모양 조금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쌍곡 함수와 관련된 이 성질 기본 공식 중에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얘가 이제 가장 기본으로 삼각함수에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그 사용해 왔던 공식이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이퀄 1이었어요. 이렇게. 하지만 하이퍼발릭 요 쌍곡 함수에서는 하이퍼발릭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해야 돼요. 마이너스 하이퍼발릭 사인 제곱 x 이퀄 1. 자, 요 공식 가장 기본이 돼요. 예. 요 쌍곡 함수 중에서 또 가장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공식 증명은 정의로부터 그냥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퍼발릭 코사인 제곱이 2분의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니까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하이퍼발릭 사인 제곱은 2분의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니까 자 요거의 제곱해서 요거 이제 정리하면 1 되는 거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요 두 번째는 요 사인 코사인 함수와 요 공식 모양이 유사하지만 여기 코사인하고는 다르게 하이퍼발릭 코사인에 대해서는 x 플러스 y일 때 요 가운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해서 그래서 사인 함수와 그러니까 삼각함수와 그 쌍곡 삼각함수 사이에는 공식 모양이 유사한데 부호가 같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반대로 바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좀 주의해야 되고 세 번째 하이퍼발릭 사인은 이게 마이너스 x일 때는 마이너스 하이퍼발릭 사인 x 이건 이제 사인 함수랑 같죠. 특징 그래서 이거 기함수 다음에 하이퍼발릭 코사인도 우함수 성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떨 때는 또 삼각함수하고 똑같은 모양을 성립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 자, 요 쌍곡함수의 도함수는 정의 가지고 그냥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연 지수함수 가지고 정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 지수함수 미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1번 하나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하이퍼발릭 사인 x dx. 자, 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요거 하기 전에 아니 한 다음에 합시다. 예, 한 다음에. 자, 그러면 d 오버 dx 하이퍼발릭 사인의 정의가 뭐냐 하면 2분의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이퀄. 자, 이거 미분하는 거예요. 자,
2는 상수니까 놔두고. 자, 이제 분자에 해당하는 요 부분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 지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다음에 빼기. 자, 2의 마이너스 x. 겉미분하면 자기 자신, 속미분하면 여기 마이너스 x를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엔 얘가 뭐가 돼요? 얘가 하이퍼발리 코사인 x.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의로부터 이렇게 바로 유도가 되는데 제가 아까 이제 미리 할까 하다가 멈춘 거 있죠. 뭐냐 하면 가끔은 하이퍼발릭 사인 x를 미분하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이퍼발릭 코사인 x까지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곱하기 h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로. 자, 이러면 이제 완전 틀리는 거죠. 즉, 요 h는 사인하고 같이 붙어 있는 함수예요. 이거를 사인 괄호 열고 h of x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세로는 그 사인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사인 h가 아니라 하이퍼발릭 사인을 미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h 곱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기 바라고. 그럼 나머지 이렇게 하이퍼발리 코사인하고 하이퍼발리 탄젠트 미분에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기 바라고. 이때도 이제 한 가지 구별해야 될 게 코사인 함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지만 하이퍼발리 코사인은 미분하면 그냥 플러스 하이퍼발리 사인이다. 자,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기 그냥 하나만 구해 봅시다. 여기 자, y equal 하이퍼발릭 탄젠트 자, 합성 사인 x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지금 제가 뭐 증명하지는 않았지만 요 하이퍼발릭 탄젠트를 미분하면 탄젠트 미분이 시컨트 제곱인 것처럼 하이퍼발릭 탄젠트에 대한 미분은 하이퍼발릭 시컨트의 제곱입니다. 공식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을 하면 하이퍼발릭 시컨트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사인 x는 똑같이 써주고 자 곱하기 다시 이제 속미분 해야 되겠죠. 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x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정도의 간단한 미분 정도는 직접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쌍곡함수에 대한 역함수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그래프 보고서 제가 간단하게는 얘기했지만 하이퍼발릭 사인 같은 경우에는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수은 증가하는 함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의 역함수도 그냥 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하이퍼발릭 탄젠트도 실수 전체에서 수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대신에 요 하이퍼발릭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치역이 그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역함수에 대한 정의역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1, 다음에 실수로 대응되는 이제 역함수. 물론 하이퍼발릭 탄젠트가 증가함수였으니까 그거의 역함수인 하이퍼발릭 탄젠트의 역함수. 그러니까 영어로는 아크 하이퍼발릭 탄젠트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사인 함수에 대한 역함수 할 때 아크 붙였잖아요. 쌍곡 함수도 마찬가지로 역함수에 대해서는 아크. 그래서 아크 하이퍼발리 탄젠트 x도 증가함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은 증가라고 써놓기도 했고 그냥 증가라고 써놓기도 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는데 우리 수업은 수은 증가와 증가는 이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보고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만 요 역함수 이제 세 개만 눈을 좀 보아두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요 쌍곡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지금 좀 이 모양이 이제 바로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 쌍곡 함수를 뭘로 정의를 했냐면 자연 지수 함수 가지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역함수, 즉 쌍곡 함수의 역함수는 자연 지수 함수의 역함수인 자연 로그 함수로 우리가 좀 표현을 하면 조금 더 그 모양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알아두기 바래요. 과거에 요 아이디어를 응용하는 거를 중간 시험에 낸 적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주관식으로 낼 때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를 증명할 거냐 하면 여기 3.11.6에 있는 어, 여기 좀 예, 지금 일단 노트 제가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뭐냐면 아크 하이퍼발릭 사인 아크 하이퍼발릭 사인 함수를 자, 이렇게 자연 로그 함수로서 나타내는 거. 자, 요거를 지금 한번 여기 노트에 증명이 있겠는데요. 그거 제가 지금 이제 써가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할 거고 그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다른 문제 풀 때 응용될 수가 있으니까 좀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거 예, 자, 아크 하이퍼발릭 사인 x는 자연 로그 함수 써서 ln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 자, 이거다. 자, 요거를 자, 이제 증명해 보면 일단 요거를 y 이퀄 자, 이렇게 써 보도록 하고 양변에다가 하이퍼발릭 사인을 취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하이퍼발릭 사인과 아크 하이퍼발릭 사인 이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얘는 결국 뭐가 돼요? 예,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이퍼발릭 사인 y 이퀄 x.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거는 정의에 의해서 2분의 자, 2의 y승 빼기 2의 마이너스 y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이퀄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2의 y승 빼기 2의 마이너스 y승 이퀄 2x가 되고 양변에다가 2의 y승을 곱할게요. 그러면 2의 2y승이 되겠죠. 빼기 얘는 이제 1이 될 겁니다. 2의 y승을 곱한 거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2의 0승 돼서 1이 되고 그럼 이퀄 2x 2의 y승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항해요. 그러면 2의 2y승 빼기 2x 2의 y승 빼기 1 이퀄 0 자, 이렇게 그 다음에 2의 y승을 편의상 y로 쓴 다음에 대문자 y로 쓴 다음에 자 그러면 얘가 모양이 뭐가 되냐 하면 y의 제곱 빼기 2xy 빼기 1 이퀄 0 그러니까 결국에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모양이죠.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우리는 y는 근의 공식 물론 여기가 2가 있기 때문에 간략형으로 써도 돼요. 예, 그냥 간략형으로 써도 되는데 일단은 그냥 근의 공식 그냥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2a분의 마이너스 b 2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 이거 제곱하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c가 이제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하면 2분의 2x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 4 있으니까 그 4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루트 안에 있는 4 루트 바깥으로 빼내면 2가 되고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 그럼 이제 분자 분모에 있는 2 자 이렇게 지워주고 자 그래서 이거는 모양이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근데 y가 뭐냐 하면 여기서 보면 2의 y승이에요. 그래서 이게 2의 y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 자연 치수는 얘가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보면 자, x하고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크냐 하면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이 더 커요. 항상. 그러니까 이거 빼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음수가 되겠죠. 근데 얘는 양수해야 되니까 요 마이너스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2의 y승 이퀄 x 플러스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y예요. 여기. 그쵸? 예. 얘를 자연 로그 함수로 나타내려고 했었던 게 우리의 목표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목적이 y. 예. 자, y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자연 로그를 취하면 y equal ln x 더하기 스퀘어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그쵸? 예.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요 부분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쌍곡 함수에 대한 이제 역쌍곡 함수에 대한 도함수 구하는 것도 여기 세 개만 적어놨는데,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요 아크 하이퍼발릭 사인만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아이디어도 다른 거에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아이디어니까 일단 요 하나 정도만 해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증명을 두 가지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기 노트에 두 번째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아크 하이퍼발리 사인 x 방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자연 로그 함수 나타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연 로그 함수 합성 x 더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을 계산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요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여기서는 요거를 합성함수 미분법 또는 음함수 미분법으로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노트에 있는 첫 번째 증명 방법으로 이걸 한번 유도해 보고 이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아크 하이퍼발리 사인 x,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앞에처럼 또 양변에다가 저기 하이퍼발릭 사인을 취해요. 그러면 하이퍼발릭 사인 y 이퀄 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양변을 x로 미분. 자, 그러면 하이퍼발릭 사인을 미분하면 하이퍼발릭 코사인입니다. 곱하기 그다음에 여기 y x로 미분. 자, 합성함수 미분법이에요. 이퀄 그다음에 x로 미분하는 거니까 1.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dy 오버 dx 이퀄 하이퍼발리 코사인 y분의 1인데, 지금 우리가 얘가 음함수로 주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양함수,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도함수도 이렇게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거는 일단은 이 상황상 적합한 건 아니죠. 처음에 주어진 함수가 음함수였으면 도함수도 음함수의 형태로 해서 y가 있어도 되지만, 지금 현재 원래 이 주어진 함수는 x에 대한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함수도 x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바꿔주는 거. 자, 요거 앞에서 얘기한 공식이 쓰여요. 뭐였냐면 하이퍼발리 코사인 제곱 빼기 하이퍼발리 사인 제곱 이퀄 1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이퍼발리 코사인은 자, 이제 얘를 넘겨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이퀄 루트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하이퍼발릭 사인 제곱 y 이렇게. 자, 이때 원칙적으로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여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마이너스 안 쓰고 그냥 플러스만 이렇게 했어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 하이퍼발릭은 그 자체가 양수예요. 요 정의가 그래요. 하이퍼발릭 코사인은 요 정의에 의해서 요 자체가 항상
양의 값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수값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안 쓴 거예요. 그럼 이제 됐고, 결국엔 이거 이퀄 루트 1 더하기. 자, 하이퍼발릭 사인 y가 x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x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결국에는 아크 하이퍼발릭 사인 x에 대한 도함수를 이제 제대로 구한 거죠.